군부대 포사격 훈련 중 발생해 사흘 만에 꺼졌던 화천 산불이 재발화했습니다. 산림과 군 당국은 24일 날이 밝자 진화 헬기와 병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오는 7월 중국 베이징과 창춘 등 4개의 도시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며 항공기를 압류당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24일 재개장했습니다. 지난해 놀이기구의 잦은 멈춤 사고 등으로 휴장 기간 동안 3차례 안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부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김유정 선생의 이름을 딴 김유정역이 신역사가 들어서면서 폐역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신역사와 함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천군 군부대 사격장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난 건데요. 잔불 정리가 쉽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들이 산 위를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처음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오전 11시 반쯤. 군부대 포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겁니다. 사흘 만에 큰 불을 잡고 뒷불 감시 체제를 유지하던 중 23일 밤 9시쯤 산능선을 타고 다시 불길이 번졌습니다. 잔불 정리가 쉽지 않은 이유, 바로 불발탄이 터질 위험이 있어 육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 일부 안전지대에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진화 작업은 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불발탄이 좀 덜 확인되는 지역이라서 들어간 거고 맨 처음에 산불 난 지역은 불발탄 지역이라서 육상으로 진입을 못했던 거고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민가에 번지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산 바로 아래 민가와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을 상황에 대비해 진화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또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잔불 정리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째잖아요.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기 불 타니까 먼지가 막 날라와가지고 뽀얗게 앉아요. 보따리를 쌌다가 또 풀렀다가 또 쌌다 풀렀다 그랬다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만이라도 사격 훈련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소음이 크니까 막 우리 지붕에서 막 나는 것 같고 이래서 네네. 저기 차만도 넣고 싶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3월달, 4월달을 좀 피해서 사격을 하면 주민들도 좀 그렇게 원했었던 건데 이거는 부대하고 좀 협조를 해서 산불 그 기간 동안만큼은 피해서 사격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지수 낮음을 확인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사전에 6톤가량의 물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다 보니 봄철에 사격 훈련을 빼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군 당국의 훈련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오는 7월 베이징 등 중국 4개의 도시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본 오사카와 몽골, 인도네시아 등으로 국제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누적된 적자로 항공기를 압류당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영 정상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계류장에서 여객기에 화물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중대형 항공기에는 수도권에서 생산된 전자기기와 의류 등 화물 1톤가량이 실렸습니다. 적은 물동량을 빠른 시간 내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제선 창구는 탑승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해외 관광객뿐 아니라 영동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좋은 부분은 이제 교통이 편리함이죠.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은 그만큼 이제 단축이 되니까
종래는 저 서울 쪽으로 가면은 적어도 한 3-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오니까 아주 편리함을 느껴요. 양양공항의 유일한 취항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국제선 탑승률은 올해 50에서 60%, 국내선은 70%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양양공항은 아직 여객수나 화물 운송량이 다른 공항보다 적지만 상승세는 뚜렷합니다. 국토부 항공운송 통계를 보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여수공항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가 급감했고 청주와 군산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양양공항은 여객이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간 통계로 봐도 지난해 여수공항 여객은 2021년보다 9%가 감소하고 청주와 군산은 각각 21%, 47%가 늘었는데 양양공항은 지난해 무려 88%가 급증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초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경영 허가를 받았는데 오는 7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4개 도시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몽골 울란바토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 등도 연내 취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대형 여객기 2대를 도입하고 화물 운송 사업을 위한 별도 화물기 1대도 추가로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악재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리스사가 제기한 항공기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객기 1대가 압류된 겁니다. 이 때문에 24일 여수행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됐고 다음 주 국제선 일부 노선들도 결항하거나 지연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승객분들한테는 이제 그 영업부서에서 아마 이제 고객센터랑 해서 연락이 가서 뭐 관련된 이제 뭐 어떻게 안내 사항이라든지 뭐 조치 이런 거를 그쪽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임대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태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동절기 휴장 기간을 마치고 24일 재개장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해 놀이기구의 잦은 멈춤 사고 등으로 휴장 기간 3차례 안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부문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입장객 미발표와 저조한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고랜드는 앞으로 시즌 패스 도입과 야간 개장, 어린이 물놀이장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12월 말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에서는 기상청 관측 사상 102년 만에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경남 진해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요. 전국에 곧 연분홍빛 벚꽃이 흩날리는 절경이 펼쳐질 텐데 벚꽃 개화, 지난해에도 빨랐고 올해는 더 빠릅니다. 벚꽃 개화 속도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 사실 생태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꽃이 일찍 피고 지게 되면 매개곤충의 활동 시기가 변하는데 특히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 붙여 열매를 맺도록 하는 꿀벌의 수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 채소 등 생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봉농가 그리고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무엇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해가지고 이 금병산에 꽃 보러 왔는데 김유정역 오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신역사랑 구역사랑 같이 있어가지고 구역사는 그전에 기차 간이역 있을 때부터 저 다녔거든요. 너무 추억이 많아요.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인데요.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걸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요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목공예를 접한 뒤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흥옥 목공예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방. 이곳의 주인인 목공예가 이흥옥 씨는 8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한 이 씨는 은퇴 후 목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을 6년 앞두고 배우기 시작한 목공예였는데 어느덧 대폐지를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집에서 놀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구라든가 창호, 문갑, 구족상, 호족상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이거다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시작한 이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짜맞춤 기술을 강의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짜맞춤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조립하는 우리나라 전통 목공예 기술입니다. 이후 사전 오기 끝에 지난해에는 문화재소리 기능 자격증도 땄습니다. 목공은 집을 짓는 대목과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으로 나뉘는데 이 씨의 전문 분야는 소목입니다. 지금은 2년 전 문을 연 개인 목공방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대목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최종 목표는 고향인 강원도에 돌아가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옥을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지역에 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여기처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보낼 계획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안전 문제로 전면 통제됐던 강촌교가 27일부터 3톤 이하 차량에 한해 통행이 재개됩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강촌교는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손상이 발견돼 지난 9일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촌교의 차량 중량이 제한되면서 강촌대교로 우회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7월까지 우회 운행을 계속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안흥찐빵 축제가 오는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횡성군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 일정을 정한 뒤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4일까지 올해 축제 슬로건 공모도 진행합니다. 원주시가 27일부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62곳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우선 모래 속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재와 놀이시설에 고온 스팀을 분사해 세균과 먼지 등을 박멸할 예정입니다. 소독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모래 속 기생충 유무를 검사하고 해당 공원의 검사 결과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관광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 개선 공사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또 2025년까지 천곡동과 북삼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돛제비골과 망상 오토캠핑장 등 관광지를 찾는 교통수혜도 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